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존 모드에 돌입한 카니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카니발이 가지는 특이한 매출 구조는 무엇일까요? 카니발이 종사하고 있는 크루즈 산업은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산업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니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니발은 세상에서 가장 큰 레저 여행 기업입니다. 무려 104대의 크루즈 선박들을 운영하고 있죠. 총 크루즈 여행 수요의 45%를 수용하고 있다 합니다. 운영 중인 선박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퀄리티, 가격대, 테마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한 개의 브랜드로 모든 수요를 맞추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브랜드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목표하는 소비자층이 다르며 9개의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죠. 카니발은 브랜드들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 안에 넣습니다. 컨템포러리는 7일 이하의 캐주얼 여행을 뜻하며 여행객들에게 크루즈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가장 저렴하죠. 프리미엄은 7일에서 14일 정도의 크루즈 경험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좀 더 다양한 여행지들을 제공하죠. 마지막으로 럭셔리는 작은 선박들을 이용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색 여행지까지 항해를 합니다. 당연히 하이엔드급 서비스를 제공하죠. 카니발의 브랜드들 중 카니발, P&O, 코스타는 컨템퍼러리에 해당합니다. 프리미엄 라인에는 프린세스, 홀란드 아메리칸 라인, 아이다, P&O 크루즈스로 가장 많은 브랜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라인에는 시본, 쿠널드가 포함되어 있죠. 크루즈 산업은 전반적으로 재구매율이 높은 산업입니다. 크루즈를 안 타본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비교적 적은 산업군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카니발을 포함한 크루즈 기업들은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보다는 신규 여행객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재구매율이 높은 이유는 한 번의 결제의 모든 필수적인 부분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번의 티켓 구매로 호텔방, 식사, 간식 등을 제공하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 크루즈 선박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자극을 꾸준하게 제공합니다. 계속 돌아다니며 새로운 여행지를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데려다 주기 때문이죠. 카니발의 매출 구조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선박에 탈 수 있는 티켓과 선상에서 발생하는 부가 매출로 나눠지죠. 티켓 매출의 경우 미리 선입금을 받아놓는다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미리 결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카니발은 미리 받은 돈을 이용하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티켓이 취소되며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다만 티켓 매출은 선박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만 절묘하게 덮고 있습니다. 실제 카니발의 순수익은 선상 매출에서 발생하죠. 카니발의 티켓 매출은 2019년도 기준 14.1빌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운영 비용에서 선상 매출 원가를 뺀 비용은 15.4빌리언 달러이죠. 즉 티켓 매출만 카니발에 넣었을 경우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상 매출은 배에서 판매하는 여러가지 물품들, 카지노, 식당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상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무려 선상 매출의 66%를 순수익으로 남기고 있죠.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선상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크루즈 시장은 아직 잠재성이 높은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크루즈 소비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총 인구의 5.2%만이 크루즈선을 이용해봤기 때문이죠. 카니발의 주요 타겟인 미국은 3.9% 정도만이 크루즈선을 이용해봤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를 떠나는 형태는 많이들 이용하는 반면 크루즈선 이용객은 아직 한 자릿수대라는 점에서 잠재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지역은 다음 크루즈 성장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GDP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기에 카니발도 중국 노선을 늘리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재무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약 20빌리언 달러, 24조 원을 벌었죠. 순수익은 최근 7년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빌리언 달러, 3조 6천억 원 정도를 남겼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현금 유동성 부분입니다. 조 단위 매출을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518밀리언 달러, 6천억 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즉 영업을 못한다면 카니발의 자본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재무 상태입니다. 이런 현금 상태가 된 원인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계속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멈췄지만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3%가 유지되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역시 연 1빌리언 달러, 1.2조 원 이상을 했었죠. 더불어 카니발은 선박을 꾸준히 구매하여 확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건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카니발에 대한 제 생각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니발은 델타와 비슷하게 캐시벌 모드에 있습니다.
현금을 태우며 생존을 1순위로 삼고 있죠. 다만 현금 보유량 및 전망까지 생각하면 델타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델타의 경우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수요도 있으나 카니발의 경우 레저를 즐기는 중산층 이상이 살아남아야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격탄을 날린 곳은 중산층 이하이니 크루즈 산업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게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카니발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무려 이자율이 11.5%짜리 채권을 4빌리언 달러 5조 원어치를 발행했죠. 더불어 500밀리언 달러 6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자했고 1.75빌리언 달러 2조 원어치 5.75% 이자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0% 금리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11.5%짜리 채권은 카니발이 엄청나게 급하며 아무도 돈을 빌려주기 싫다는 것을 뜻하죠. 더불어 회복이 된다고 해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분기보고서에 1년치 운영자금은 확보했다고 적혀있다는 점입니다. 카니발 역시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구조조정은 당연히 하고 있으며 묵음 휴가를 주고 있죠. 현재 운영 중인 배를 판매하여 현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비슷하게 배는 띄워두거나 정박을 해두기만 해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것이죠. 노후한 배는 조기 은퇴를 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크루즈 산업의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는 시간이 아주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여행수단입니다. 따라서 은퇴한 연령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현재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40대에서 50대에 위치한 분들이 은퇴를 시작하며 여가 시간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즉 크루즈 산업의 전반적인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는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홈데포 영상에서 부머들이 DIY를 좋아한다고 언급했었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집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닌 여행을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머보다 더 큰 밀레니얼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해당 연령층의 규모는 부머보다도 크죠. 밀레니얼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2040년쯤이 되면 크루즈 산업에 대한 더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며 은퇴 후에 여가 시간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체력과 관계없이 배가 대신 다음 여행지로 움직여주는 크루즈 산업 특성상 가산점을 받을 만하죠. 문제는 카니발의 점유율이 조금이지만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루즈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매년 5에서 6%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나 카니발의 점유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변동폭은 없으나 문제가 될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 이제 가격 분석을 통하여 매수 타이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코멘트는 델타와 동일합니다. 저는 가격이 상승할 때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죠. 카니발의 경우 고점 대비 80% 정도 하락한 상태이며 변동성이 커지며 반등을 하긴 했으나 방향성은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즉 제 기준에서는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설사 매수를 한다고 해도 포트폴리오 1% 이상은 절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이 되며 회복이 된다고 해도 발행된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이 꾸준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카니발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